네, 이제 파월이 등장해서 저희의 궁금증을 좀 풀어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왔습니다. My 파월과 colleagues and I remain 기자들이 squarely 저와 focused 저는 on our dual 미국 mandate to 국민을 promote 위해 maximum 최대 employment 고용과 and stable 물가 prices for the American 안정이라는 두 가지 people. 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he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our dual 경제는 mandate 이 두 가지 objectives. 책무에 있어 많은 진전을 Inflation has 이뤘습니다. eased substantially, while the labor market has 인플레이션은 remained 많이 strong. 내려왔고 And that is 실업률은 very good 상승하지 news.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But 소식입니다. inflation is still too high.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Ongoing progress 높은 in bringing it down 수준이고 is not assured. 인플레이션 완화는 아직 And the path 담보되지 forward is 않았고 uncertain. 앞으로 불확실성도 We are fully 많습니다. committed to returning 우리는 inflation to our 인플레이션 2% 2% goal.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Restoring 다하고 price 있습니다. stability is essential 물가 to achieve a 안정은 sustainably strong labor market that benefits all. 모두를 위한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 유지의 The FOMC 필수 decided to leave 조건입니다. our policy interest 오늘 rate 우리는 unchanged 정책 and to 금리를 continue to reduce our 동결하기로 securities 결정했습니다. holdings. 자산 비중은 계속 줄일 Our 것입니다.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has been 저희의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긴축 economic activity 정책은 and 경제 inflation. 활동과 인플레이션의 하방 As labor 압력을 market tightness has eased and 가했습니다. progress on inflation has 노동시장의 continued, 타이트미 the risks 해소되고 to achieving our 인플레이션이 employment and 완화되면서 inflation goals 고용과 are 인플레 moving 목표 into better 달성에 balance. 균형이 잡히고 있습니다. I will have more to say about monetary policy 먼저 after briefly 경제 reviewing 상황을 economic 말씀드리고 developments. 통화 정책을 설명하겠습니다. Recent indicators suggest 최근 that 지표를 economic 보면 activity has been 경제 expanding at a solid 활동은 pace. GDP growth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came in 활발했습니다. at 3.2%. GDP는 For 2.5% 작년 as a whole, 성장했고 GDP expanded 3.1%. GDP는 3.1% 성장을 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많았고 공급망도 개선되었습니다. 주택 부문의 활동은 작년 저조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는 기업의 고정 투자를 위축시켰습니다. 저희 SEP 보고서에서 위원들은 GDP 성장 전망치가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중간 전망치는 올해 2.1%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2.0%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데이터가 강력해서 노동 공급도 강해서 GDP 성장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노동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고 노동 수급 조건이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일자리 수 증가는 26만 5천 개로 여전히 실업률은 3.9%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동력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도 개선이 되고 있고 25세에서 54세의 상승이 두려지고 이민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고 구인 광고는 감소했습니다. 일자리 대 구직자 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동 수요는 공급보다 많습니다. FOMC 위원들은 노동시장의 리밸런싱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EP 보고서의 중간 실업 전망치는 올해 말 4.0%, 내년 말 4.1%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2% 장기 목표치보다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PC 물가 지수는 2.5% 지난 12월 동안 상승을 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가계, 기업, 분석기관 설문조사와 금융시장 지표에도 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SEP 중앙각 기준으로 총 PCE 인플레이션은 올해 2.4% 그리고 내년에 2.2%, 2026년에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조치들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 특히 구매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주택, 교통 등 필수 항목의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가중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물가가 2.0%로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유가증권 보유고를 크게 줄여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련된 리스크가 더 균형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긴축 주기에서 금리가 최고치에 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활동이 회복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목표 금리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더 오래 유지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또는 너무 과도하게 완화하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인 2%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거나 또는 너무 소폭 완화를 하게 된다면 경기 활동을 저해하고 고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신중하게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과 리스크 균형을 검토할 것입니다. 연준은 더 큰 확신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경우에는 정책 대응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결정은 회의별로 내릴 것입니다. SEP에서 저희 위원들은 적절한 금리 경로를 평가를 했습니다. 각 위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그 종합된 금리를 보여드립니다. 중앙값 기준으로 2024년 말 4.6%, 25년 말 3.9%, 26년 말에는 3.1%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장기 금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 활동이 예측한 대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히 정책을 조정할 것입니다. 대차대조표 관련해서 저희 유가증권 보유고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유가증권 보유고 축소 속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상당히 곧 이 축소의 속도를 늦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차대조표 규모가 덜 축소된다는 의미는 하지만 더욱더 점진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수치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머니마켓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유가증권의 축소가 더욱더 촉진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한 목표와 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활동이 지역사회, 가게 그리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NBC 기자입니다. 전망치를 보면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고 성장률도 높습니다.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올해 임금이 유지되었는데 인플레이션은 높고 성장률도 좋은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성장을 감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지금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지만 저희가 성장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다른 전망치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올라가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연준에서
2% 타겟이 넘는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높이 유지한다는 것인가요? 저희는 2% 인플레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시장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목표가 달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봐도 그러한 결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의 레이첼 시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제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CPI나 PCE에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 정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이 주택시장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 앞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이 빠르게 완화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을 인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2%까지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상품 가격이 예전처럼 빠르진 않더라도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현재 임대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또 비주택 서비스도 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전에 있었던 조합이 지금 조합이 된다면 저희가 2% 목표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입니다. 의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2% 인플레 달성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할 때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상당히 큰 파장을 가져올 건데요. 지금 중립 금리보다 금리가 높은데 왜 금리 인하가 상당히 큰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2019년대에 2025년에 그 미드사이클 조정을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에 너무 조기에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너무 늦게 하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다 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노동시장은 강력하고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인플레 기간이 오랫동안 기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데이터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1월에 CPI, PCE 수치가 높았습니다. 아마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간과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기대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현재 코어 PC가 3베이시스 포인트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봤을 때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스토리가 많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2%까지 다가갈 때까지 조금 난관이 있겠지만 그러한 스토리는 바뀌지 않았고 이러한 수치가 우리가 2%로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 7개월 동안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더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달간의 데이터를 저희가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Hi, yes, Chair Powell. Could you speak a little bit more about the timing? 잠시 Is there enough data between now and 현재 say May 지금과 to be 5월 able 사이에 to get the 충분한 kind of 데이터가 confidence that you say 나와서 that 말씀하시는 확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is there 아니면 enough data 6월쯤이 for you? 되면 Just give us a 충분한 sense of 데이터가 your thinking 모여서 there. 확신이 생길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의별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어떤 결정도 미래 회의에 대해서 오늘 내린 바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리스크를 평가해서 회의별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Things can happen during an intermeeting period. If you look back, 회의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요소도 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데이터고 그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데이터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특히 노동시장에서 크게 약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 역시 이유가 돼서 저희가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저희가 앞으로의 회의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회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Hi, Chris Regaber, Associated Press. AP Thank you. 기자입니다. In the projections, there is an 지금 increase in the 전망치를 neutral rate, 보면은 as you 중립금리가 know, and, 올랐습니다. higher rates, a quarter point higher rates projected in 2025, 그리고 2026. 2025년, 2026년 올랐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향후에 높은 금리가 필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So you're right, they're pretty modest changes. 네,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기 금리에 약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베이스 포인트가 25년, 26년 오르게 되는데요. 저희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높은데 금리가 팬데믹 이전에 그리고 금융위기 후에는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나 생산성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요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금리가 다시 초저금리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장기 금리가 0%인 국가들이 있지만 그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망치를 또 보면 코어 인플레이션 올해 말 2.6%인데 그리고 2월에는 2.8%였거든요. 디플레이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올해 말에는 확신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디인플레이션이 올해에 그렇게 2023년 대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연말에 데이터가 높았는데 올해 초에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Sorry, say your last part of your question again. 질문 마지막 부분 무엇이었죠? 네, 필요한 확신을 올해에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SEP를 보시면 많은 의원들이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작년에 수치가 낮았거든요. 그리고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내려간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ina Smilik, The New York Times. Thank you.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노동시장의 약화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동시장 관련해서 인하를 늦출 이유가 있을까요? 고용이나 또는 성장이 2023년처럼 계속 강하게 유지된다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굉장히 많은 공급이 있고 또 수요도 많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경제 규모가 더욱더 컸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 측면의 활동이 작년처럼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이 성장한다고 해도 금리 인하를 늦출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자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현재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력 역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성장은 저희가 인플레이션 조치 관련해서 고려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엑시오스 기자입니다. 지금 금융 여건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금융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금융 여건이 경제 활동에 압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노동시장을 보면 수요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직이나 퇴직, 그리고 고용률을 보면 지금 수요도 있고 이제 공급 측면도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에 많은 진전이 있었죠. 작년에 상당히 많은 진전을 작년에 이뤘습니다. 금융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연준이 인플레이션 역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초 같은 경우 일회성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서비스 물가가 스티키할 것이란 얘기도 있었는데요. 또 주택 물가 역시 계속해서 완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인 이후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준은 지난 2개월 동의 데이터를 보고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 굉장히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절적 조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치 않는 데이터, 좋아하지 않는 데이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월은 그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조금 더 강할 수 있고 하반기에 더 완만해질 수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것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경제는 강하고 노동시장도 강하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저희 긴축 정책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플레이션
최근 지표로 인해서 이 확신이 약해졌나요? 개선하지도 않고 이 확신을 개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스토리는 예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2%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5%가 9개월 유지되었고 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변동성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있어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하게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 모든 상황은 다르겠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다시 돌아와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ank you, Mr. Chairman. Edward Lawrence with Fox Business. 폭스 비즈니스 기자입니다. 저희가 서한을 받았습니다. 연준은 독립기관이 있고 워런 그리고 다른 의원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청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가 유지되면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산하는데 그리고 기후변화의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정부 시스템과 그다음에 의회가 연준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존중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책무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성장세를 유지하고 노동시장을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중요한 이슈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슈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금리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항상 신중하게 국민들의 우려를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다른 정부 기관이 저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판단을 할 때에 은행을 감독하고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입니다. FOMC 의장으로서 이 연준에서 만장일치를 원하시나요? 또는 한 명 정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야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는 컨센서스 지향적인 조직입니다. 컨센서스 그리고 이상적으로 만장일치를 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인생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저희는 존중합니다.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반대해왔던 의견이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인플레이션은 목표까지 달달하지는 못하는데요. 4.0% 올해 전망치가 나왔는데 2월에 이미 3.9%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전망치에 도달했는데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고용 시장에 금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금리를 완화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요. 저희가 노동시장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러한 균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균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 보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을 강력하고 지금 과거에 심각한 팬데믹 기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성장률도 좋고 노동 공급도 좋고 임금도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률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태로 그러니까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퇴직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운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지금 지표가 좋습니다. 노동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고용이 조금 낮은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해고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도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치 않은 노동시장의 약화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지속가능한 장기 실업률이 지금 개인들의 위원회 전망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회견 초에 연준은 자산 보유고 축소 속도를 완화한다, 곧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준이 5월에 다시 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그쯤 결정이 내릴 것이라 봐도 될까요? 연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950억 달러 정도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정도의 성격이 될까요? 말씀하신 것이 본질적으로 저희 논의 내용입니다. 다른 대차대조표 이슈는 현재 논의하지는 않고 있고 나중에 차차 논의를 할 텐데 일단 자산 축소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S 관련해서도 일단 저희가 더 완만하게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곧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마찰을 고려했을 때요. 유동성은 시스템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보유고가 풍부한 상황에서 하지만 국부적으로 부족하는 경우가 있다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조치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2019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언제가 적절할지 어떤 구조로 이것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재무부 국채로 구성된 대차대조표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대부분 국채인 대차대조표로 회복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구성이나 만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요.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결정을 내린 뒤에 시기가 적절하면 다른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폴리티코 기자입니다.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 은행 부분의 전망이 대차 대조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어떤 혼란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만간 자산 축소를 늦출 것인데 저희는 그런 와중에 어떤 혼란을 최소화할 겁니다. 은행 부분의 어떤 혼란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표를 보면 일단 저희가 올해 기자회견을 2번째 하는 것인데 은행 부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을 하고 지급 준비금이 낮은 상황을 저희가 다시 겪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연방기금이 어떤 금리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은행업에 대한 감시를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오버나이트 영래포가 거의 0%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영래포 잔고가 0 또는 거의 0이 된다면 그리고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게 되면 지급 준비금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i, Chair Powell. Jean Young with M&I Market News. M&I 마켓 뉴스 기자입니다. 저 역시 대차 대조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이퍼를 더 빨리 시작하면 대차 대조표가 더 작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QT를 종료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인지, 그리고 더 빨리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기다리실지 궁금합니다. 더 느리게 진행을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전환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듭니다. 유동성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생기면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프로세스를 너무 빨리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료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머니마켓 여건을 모니터링할 것이고 이 여건이 지금 준비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것입니다. 현재는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축소되는 것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GDP의 비중이라든지 달러 금액으로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명확하게 머니마켓 여건을 지켜보고 그리고 다양한 지표를 지켜보고 그 시점이 도래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한 뒤에 비준비금 부채가 유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화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축소 속도가 상당히 곧 시작이 완화가 될 텐데 그러면 대차 대조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준비금 부채를 확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으로 상당히 좋은 연착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풍부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준비금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버퍼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2019, 2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Hi, Nancy Marshall Genzer with Marketplace. 마켓플레이스 기자입니다. You said you're waiting to become more confident 지금 that 더 inflation 큰 is getting to 확신을 2% 가질 goal 때까지 before we cut 기다린다라고 rates. 말씀을 Can you just 하셨지 sum up more 않습니까? specifically 또 what data 구체적으로 you're looking 어떠한 at that would give 데이터를 you that 보고 confidence? 계신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로 내려오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경제 상황도 봅니다.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봅니다. 거의 모든 것을 봅니다. 저희가 경제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더 많은 비중을 주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임금이라든가요. 임금도 물론 한 가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저희의 목표는 임금이 아니라 인플레거든요. 임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고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임금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아직까지 높은데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Thank you. Greg Robb from MarketWatch. 마켓워치의 그레그 롭입니다. 이번 회의에 더 많은 위원들이 신중하자, 천천히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회의에 비교해서요.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1월과 2월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연준이 더 큰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특정한 정보를 배제하자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펀치볼 뉴스 기자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화당 위원들이 지금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지 아닐지 논의가 많은데요. 의회에서 어떤 CBDC를 발행하기 전까지 기다릴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하원에서도 지금 연구를 활발히 해야 된다. 그리고 CBDC에 대해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CBDC를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면 저희가 CBDC, 그러니까 리테일 CBDC를 승인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현대 디지털 금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홀세일 금융의 앱, 결제 시스템의 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5년, 6년 동안 이러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준에 그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비밀 실험실에서 CBDC에 대해서 몰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CBDC라는 것이 미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그러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결제 시스템 하에서의 CBDC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레이트 마크 해머입니다. 4월 27일이면 의장님이 이런 회견을 한 지 13주년이 됐는데요. 이런 높은 투명성이 이 중앙은행의 기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임무 완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명성 관련해서 연준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3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학자들이 더 투명한 중앙은행, 즉 대중이 이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시장이 알아서 필요한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이 증진되었습니다. 버냉키 의장, 그린스펀, 옐런 의장님께서도 모두 이 노력에 합류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는 매년 4회에서 이제 8회로 증가시켰고 그리고 모든 회견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례 감독 보고 또 금융 안정성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절실히 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활동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미 굉장히 투명하고요. 또 저희 연준에서 대중을 위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개선을 이룩했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겠죠. 혹시 이 지니를 다시 병에 담고 싶었던 적은 없나요? 당연히 없죠. Thank you, Chair Powell. Jennifer Schonberger with Yahoo Finance. 야후 파이낸스 기자입니다. Not to harp too much more on confidence and inflation, but she did say 인플레이션 earlier in this press 그 conference that the 확신에 recent inflation data 대해서 hasn't raised anyone's 말씀을 confidence. 더 드리고 But when you testified before 싶은데요. the Senate a couple weeks ago, you 의회에서도 told 말씀을 lawmakers that you were, 하셨는데요. quote, not far from 의원들은 receiving the confidence needed on 확신을 inflation 가질 to begin 때까지 cutting rates.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So, 하셨습니다. are you still of that belief 아직까지도 or 그렇게 not? 생각을 하시나요? What are we to take 아니면 by those 바뀌셨나요? words, not far? 아직 멀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FOMC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성 있게 2%로 달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지난 해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러한 진전이 지속된다는 확신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낮게 나왔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C 2월이 2.8이었고 PC 그리고 근원 PC가 상당히 많이 매월 낮아졌는데요. 2.4% 여름에 달성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데이터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면 좋지요. 작년 하반기에 데이터가 좋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1월, 2월 데이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는 환영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분 정도 이어진 파월과 이 현지 외신 기자들과의 이 간담회 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시장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이다라는 해석을 지금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 파월의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파월 발언이 시작됐던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국채 금리가 상당히 내려오고 있는 점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파월의 기자회견 이전에 이제 좀 튀어 올랐던 부분들이 파월의 발언을 보면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 보실 수 있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의 여기가 이 정도가 이제 파월의 발언이 시작된 지점인데, 2년물 금리 역시 조금 더 파월의 발언을 보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 가장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경제는 더 좋으면서 금리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 그리고 물가도 좀 올라왔어. 그런데 1월과 2월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건 아직까지 정말로 이게 올라가는 어떤 추세에 있는 건지, 도로에 살짝 돌기가 났는데 이 돌기인 건지, 아니면 정말 과속 방지턱인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뭔가 대세를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제 좋고, 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살짝 아직까지는 대세를 바꿀 만큼 살짝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대세를 바꿀 만큼은 아닌 것이고, 그러면서도 금리는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야, 경제도 좋고, 그런데 금리는 여전히 3번 내린대. 뭔가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리를 여전히 3번 내려준다니까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좀 더 발언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는데 금리 인하는 유지됐다. 뭘 추론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경제 성장률 전망치 높였고 경제 상당히 좋다. 인플레이션도 올라갔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내릴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실히 이야기를 해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2% 유지될 거다. 시장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간 지나면 달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1월과 2월 물가 상승률은 높아졌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 이상인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건 좀 알아봐야 된다. 이게 지금 요철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요철 이상일까?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중립금리 이번에 올라갔잖아요. 장기금리 전망치가 올라갔는데요. 여기 경제 전망을 띄워드리면 이 경제 장기금리가 2.5에서 2.6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금리, 장기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생산성이 향상됐고 다양한 이 인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전 같은 초저금리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물가 전망치를 올해 좀 높여 잡았죠. 특히 근원 PC 인플레이션을 12월에는 2.4로 예상을 했는데 2.6으로 좀 높여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지난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 전년 동기를 대비해서 이제 물가를 산출하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디스인플레이션의 이 물가 상승률이 잘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올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은 좀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얻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가 예상만큼 좀 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떨어질 것이고 시장에서도 그거를 좀 이런 표현을 쓴 게 좀 신기하긴 했는데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뭐 어떤 데이터를 보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모든 데이터 다 본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그걸 유추하기 위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다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양적 긴축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양적 긴축 시점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곧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고 그 이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양적 긴축은 상당히 곧 이른 시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좀 기억나는 특징적인 부분은 이 의회에서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확신이 드는 게 이제 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더니 이거 멀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금리 안 내리겠다고 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파월이 내놨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저희 오늘 FOMC 내용 다시 한번 이 관전 포인트별로 쭉 정리를 하고 해 보면요. 금리 동결은 사실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죠. 그리고 점도표 내 금리 전망 이 부분이 가장 이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점도표에서 이 한 명이 기존보다 한 명이 금리를 덜 내리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의 금리를 올해 3번 내린다라는 중간값에 3번 내린다라는 전망은 유지가 됐고요. 다만 이 올해 전망은 유지가 됐지만 내년에는 원래 기존에는 3.6%였는데 3.9% 그러니까 조금 더 금리를 덜 내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고 2026년 내후년도 조금 금리를 덜 내려야 된다. 그리고 장기 금리까지 좀 올라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조금 더 높게 전망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요. 또 이 관전 포인트로 중요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GDP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GDP 경제 성장률도 기존보다 굉장히 높여 잡으면서 이 경제도 좋고 물가도 약간의 오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이 올해 금리 인하 폭은 여전히 3번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게 이 점도표를 포함한 경제 전망에서 드러났고요. 성명서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명서는 이 앞부분에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더 낮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노동시장에 대한 판단 그 부분 하나를 좀 고쳐 잡았고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좀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니까 경제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안 떨어지지만 금리는 여전히 기존대로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3월 FOMC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 반인데 늦은 시간까지 이 주식시장 그리고 3월 FOMC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FOMC에서도 라이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